자, 인맥의 중심이 뭘까요?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사람. 그렇죠. 자, 오늘 새로 모였잖아요? 네. 새로 모였는데 내가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을 잘해줘야 될까요? 옆에 사람. 맞아요. 저는 어디 가든 간에 사람을 보물로 여기고 항상 옆에 분한테 잘해준 겁니다. 어제도 옆에 사람, 오늘도 옆에 사람, 내일도 옆에 사람, 모레도. 그럼 한 달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인맥이 누적이 될까요?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손 이렇게 올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보물이다. 사람이 보물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보약이다. 사람이 보약이다. 네, 이제는 보약처럼 여기면 네, 맞아.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우리 꼭 먹어야만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반드시 좋은 에너지를 되게끔 내가 만들면 되는 거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먼저 해야 이런 보물을 얻을 수가 있고 재산을 얻을 수 있고 금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잘 오고 계시네요. 자꾸 뭘 좋잖아요. 우리 이면 사모님 아까도 뭘 조그만 이는 껌 같은 걸 막 주더라고. 고마워했을까요? 더 고마워했을까요?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문이 쫙 열리고 마음이 그냥 목화섬 느낌이 들어요. 잘해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예 습이 되어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근데 그게 어렵다 하면은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상체질 하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DISC 성격 유형분석이라고 하는 거 많이 해봤죠. 그 볼턴 박사보다도 역사가 더 빨라요. 이 이재만 선생이 한 이 사상체질학은 1837년도에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1900년도 안에 이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동이 수세보원 있죠. 예. 거기서 이것을 했는데 서양 사람보다도 그 서양 철학자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것을 연구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상체질의 이재만 선생 덕분에 건강해졌습니다. 왜 건강해졌냐면요. 제가 사상체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팥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 팥을 먹으면 신물이 넘어가. 그리고 놈들이 좋다는 콩떡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여지없이 바로 신물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다는 그 피로회복제 뭐가 있죠? 바카스. 바카스가 들고 온데 저는 쳐다보도 안 해요. 먹으면 바로 안 좋습니다. 그 비타민C가 좋다고 난리죠? 항산화제로. 먹으면 속이 안 좋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네. 그리고 고등어에서 나오는 등푸른 생선에 나오는 그 DHA, EPA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다고 난리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당장 신문에 넘어와요. 그래서 병원 가서 위장검사하면 너무나 깨끗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또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올라와. 또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를 누가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적거리는데 제가 문제가 됐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명확하게. 그게 바로 사상체질학이었죠. 여러분 소식이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도 틀립니다. 붕어빵 안에 들어가 있는 팥만 먹어도 저는 속이 안 좋아요. 소식을 반드시 했죠. 근데 왜 속이 안 좋죠? 그게 안 맞아. 다시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어도 체질이 맞으면 그렇게 부담은 덜해요. 근데 맞지 않으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식품도 좋은 내 몸에 맞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식품을 파는 회사는 그 명현 반응이다. 클리언스 이펙트라 해서 명현 반응 치부를 해버려요.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항산화제 많이 들어있는 라즈베리, 블루베리 이런 장가루들이 항산화제는 많이 있는데 소음에는 먹으면 속이 안 좋아. 여러분 알로에 좋죠? 네. 소음인이 알로에 먹으면 정말 장은 괜찮아지는데 위가 염증이 와버려요. 왜냐? 찬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체질이 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체질학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C에 관계된 음료수는 거의 다 신맛이죠? 네. 신맛이 소음이나 들어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기질을 알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접하게 되면 내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나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소양이었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열감이 올라오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흥분돼요, 빨리.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언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가장 사람을 잘해주는데 내 성향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예, 굉장히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자, 그러면 사장체질을 알기 전에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크게는 양체질과 음체질로 나눠집니다. 양체질과 음체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눠질까요? 자, 우리 대자연과 사람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입니다. 네, 대우주와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네, 같은 유기체로 흘러가는 것인데,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 태양이 있으면 달. 달이 있겠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을 것이고요. 불이 있으면 물이 있겠죠. 겉이 있으면 속이 있을 것이고요. 겉이 부드러우면 속은 딱딱하고요. 겉이 딱딱하면 속은 부드럽고, 이렇게 대우주는 양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크게는 양체질과 음체질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체질과 음체질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한의학에서 나옵니다. 배꼽이 기준이에요. 배꼽이 기준이어가지고 배꼽 위에는 상반신, 배꼽 밑에는 하반신, 좌추구추를 구분하죠. 그 배꼽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양체질은 배꼽 위로 장부가 발달되어 있어요. 어디 위로요? 배꼽 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꼽 위로가 뭐가 있어요? 위장이 있죠. 심장이 있죠. 폐가 있죠. 이런 기능들이 양체질은 요 위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가 크다 보니까 어깨가 자연적으로 넓을까요? 안 넓을까요? 넓죠. 이걸 유씨가 흉곽이 넓게 태어났어요. 자, 어깨가 넓게 태어난 사람 공통점 보면 목이 좀 붙어 있어요. 목이 두텁고, 그리고 두상이 좀 클까요, 적을까요? 두상이 큽니다. 그리고 눈매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리고 눈썹이 진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양체질은 요 위가 발달될 때 있죠. 청력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내 흉보 전에 잠깐 이리 와봐. 내 흉보 못해. 이리 와봐. 내 흉보 못한데. 굉장히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륙의 그 우리 징기스칸 후예들 보면은 그 만주벌판에 이렇게 막 그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들 있잖아요. 보면은 시력이 3.0짜리가 많다는 거야. 야, 너무 놀랐잖아요? 그네는 습관적으로 멀리 보는 경향이 있을까요? 가깝게 볼까요? 그렇죠. 거기는 건물들이나 빌딩이 없기 때문에 독수리 눈처럼 멀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눈매가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뭔가 야망적이고, 뭔가 이렇게 야생만을 타고 다니면서 뭔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습성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습관적으로? 가까운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근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체질은 청력이나 시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 말은 뭐냐면 멀리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주변은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쳐다보고 나가려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뭐냐면 센트럴 피골 포스라 해서 강력한 원심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슨 에너지? 원심력의 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막 튕겨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종자가 생겼어. 어떤 에너지냐면 막 나가서 튕겨 나가려고 그래.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사람 튕겨 나간다, 안 튕겨 나간다? 튕겨 나가는 그런 원심력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독수리 날개를 펴면서 사람을 꼭 제압하려는 느낌을 가져요.
상반신이 발달되어 있죠. 예. 그래서 원심력을 가진 사람들은 상반신이 발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아래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안정해요. 걸음걸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음걸이가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불안해. 불안해. 그런데 약간 거만하게 보여요? 얌전하게 보여요? 거만하게 보이고 굉장히 행동이 거칠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직선적일까요? 말이 좀 간접적일까요? 직선적이에요. 아주 직선적.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심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워낙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펼치려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 자, 이것은 성격이 악해서 그럴까요? 원래 종자가 그럴까요? 원래 종자가. 종자가 원래 그래요, 종자가. 종자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근데 사람은 그걸, 에너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해서 바꾸려고 그러는데, 물론 대답은 하겠지만 절대 안 바뀌어져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DNA가. 이 DNA는 수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태워 먹었어. 그러니까 막 나가려는 그런 원심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외부적인 일을 해야만. 그리고 누구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안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만나야 우리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될까? 일을 안 해야 될까?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적인 특성이 체질만 잘 알아도 적성을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음체질은 어떠한 거냐? 배꼽 밑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배꼽, 여러분, 배꼽을 가로질러 쭉 가면 뒤에가 키드니라는 신장이 두 개가 딱 허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장의 기운이 센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자, 밑으로 발달됐다 했죠? 그러면 신장이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신장이 발달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정력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허리에서. 그렇죠. 그 허리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신장이 튼튼한 사람은 굉장히 정력이 세요.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요. 버티는 힘이 강해. 인내심이 대단해. 허리가 튼튼한 사람 공통점. 엉덩이가 빵빵 할까 안 빵빵? 막 치마를 입으면 막 재봉선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엉덩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또 대퇴분 어때요? 높죠. 그 종아리나 알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있어요. 이게 무슨 거냐면 에너지가 음체질은 90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90량. 90년. 예. 센트럴 피로 포스로 해서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그래.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그래. 막 밀어내려고 해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몸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정적. 그렇죠.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부끄럼 많이 타고 소심하고 그리고 눈물도 많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아니면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해? 혼자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그 심력의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 아시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90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려지 않고 또 혼자서 하려고 하고 또 부끄러움 많이 타고 울음이 많아. 그리고 화가 나면은 싸우려고 그럴까 아니면 혼자 사귀려고 그럴까? 혼자 사귀려고. 그렇지. 90년에 사람은 혼자 사귀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해하면 되겠죠? 예, 제가 쉽게 설명을 예를 쓰고 이야기하는데 뭐 알아먹으려고 모르겠죠? 알아먹겠죠? 예. 여기 그림 봐봐. 얼마나 대퇴가 크냐고. 예. 그 음체질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양체질의 그 개념은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음체질은 무슨 성질? 물같은 성질. 예. 그래서 양체질은 어떤 극단 상황이 되면은 모든 열이 얼굴 올까요? 아니면 엉덩이로 갈까? 얼굴. 그렇죠. 얼굴 와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죠, 막. 예. 어떤 사람은 막 눈썹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동공이 확장되잖아요, 동공이. 표정의 변화가 극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다 나타나. 이게 감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선적이고 그리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 또 뒤끝은 깨끗해. 왜? 불처럼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후다닥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한 며칠 지나면 아무 일 없듯이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그게 양체질이고. 음체질은 뭐예요?
물이야. 물 같은 성질을 하는 사람들은 깊숙이 그냥 뭐 이제 생기잖아요. 가다 놓고 그냥 계속 그 과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왜 그러냐면 물 같은 성질 때문에 그래요. 물 같은 성질 하는 사람은 말이 좀 있어, 말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 물은 깊고 굉장히 흐름이 조용해서 표현력이 좀 없는 것 같지만 불이 무서울까? 아니면 물이 무서울까? 물이 무섭다고 그러죠? 불은 잔잔했는데 물은 쓸어. 여러분 그 태풍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 저렇게 무거운 자동차가 무슨 성냥개비 흘러가듯이 막 흘러불잖아요. 불의 위험성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음체질이 화가 나면 무섭다 이거야. 막 울리는 깽가리처럼 소리 내는 사람들 솔직히 안 무서워요. 여러분 막 말을 뭐 거칠게 하고 말이 많은 사람 치고 무서울 것 같은데 절대 무서운 건 아니에요.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무서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음체질은 정말 조용히 있다가 화가 나면 이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갑자기 뉴스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도 않을 사람 같은데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갑자기 어디 상가를 불을 지르고 가봤어. 조사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참고 참다 응집된 것이 터져버리면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음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무슨 체질? 양체질과 음체질.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너무 학구열이 불타오르시네요.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학구열이 불타오르가지고 그냥 동공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홍채 전문가라 했잖아요. 양체질은 실제로 동공이 적어요. 음체질은 동공이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제가 그걸 연구를 많이 했잖아. 동공이 적은 사람일수록 힘이 셉니다. 저는 동공이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눈이 크잖아요. 네. 눈이 크면 실제로 보면 동공이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동공이 큰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그리고 눈물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음체질이 많은 것이죠. 네. 홍채도 그렇게 나타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희는 그 홍채 전문가들이 보면은 동공의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도 진단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홍채를 보고 그 사람 스타일을 다 알아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 얼굴도 안 보고 홍채만 보고 가지고도 그 사람 체질을 또 알아내니까 놀래서 막 자망한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에. 네. 자, 양체질에는 태양인과 소양이 있습니다. 음체질에는 태음인과 소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아까는 크게는 양체질과 음체질을 공부했는데 양체질은 두 가지 체질인데 뭐가 있다고요? 태양인과 소양이 있고요. 음체질은요? 태음인과 소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애울하지 말고 분석을 한번 해봐요. 자, 양체질은 불같은 성질이라고 했고 음체질은 물같은 성질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불같은 성질을 가진 태양인과 소양이는 근육질입니까? 근육질이 아니게 보입니까? 근육질. 보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어디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갑다. 노 땡큐. 운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매가 근육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세포 속의 수분을 잘 뺏어가, 열이 많으니까. 삼투압 원리로 뜨거운 것처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속의 수분을 뺏어가면 세포가 마르게 갈까요? 축축하게 갈까요? 자,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 우리 찜질방 가면은 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뜨거운 것처럼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설명드릴게요, 다시 하면요. 찜질방 가면 땀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뜨거운 것처럼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로 세포 속에 수분을 뺏어가요. 양체질은. 열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포에서 수분을 뺏어가니까 피부가 좀 마른 피부가 많을까요? 축축한 피부가 많을까요? 마른 피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성 피부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악건성이 많은 체질은 양체질에게 많이 나옵니다. 왜? 물이 있어서 그래? 물이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드라이해.
나무로 말하자면 마른 장작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체질은 똑같은 친구를 만나면 주름이 유난히 많은 사람이 있어. 막 얼굴에 주름이 다른 장은 많고, 그 다음에 목주름도 많죠? 그 사람은 양체질 가능성이 많을까? 아니면 음체질 가능성이 많을까? 양체질이 많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양체질이 아니라 양체질. 양체질이? 양체질. 네, 발음을 정확히 해봐요. 네. 양체질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악건성이 많은 거야. 몸이 드라이해. 건조하다 이거지. 그 이런 분들은 몸이 단단해요. 네. 왜냐? 물이 없으니까. 자, 물이 없는 사람들은 딱 극단적인 상황, 즉 화가 날 때는 버럭 올라올까요? 아니면 늦게 올라올까요? 딱 느낌 봐. 바로 올라오게 돼 있잖아, 느낌이. 열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야. 음체질에 해당될 수 있는 태음의 소미는 근육이 좀 처져 있죠. 왜 그럴까요? 물이 많으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수분이. 그래서 나이 먹어도 동안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도 좀 주름이 좀 나중에 생긴다 이거야, 나중에. 그래서 저도 동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주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나이를 먹었다 안 먹었다 되게 많이 그런 기준으로 삼잖아요. 주름 없으니까요. 근데 주름이 없으니까 동안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기분 좋은 거죠? 예. 근데 물이 많아. 그래서 물이 많다 보니까 살이 찔 가능성은 또 많죠. 그래서 이런 말을 특히 합니다. 아이고,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아. 몸에 수분이 가득 들어있어. 거기다가 물을 너무 자주 먹잖아요. 부어요. 맞아요. 네. 부종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음체질은 이렇게 부종이 많아서 염증이 많이 오는 체질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은 여기는 좀 각이 진 얼굴이 많고 양체질은 음체질은 각이 있을까 아니면 동글동글할까? 좀 동글동글한 게 많아. 각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좀 편안하게 보이는 스타일이 많죠. 근데 여기는 딱 보면 어때요? 일단 강하게 보여.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양체질이죠. 여기 어때요? 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고기를 처맞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맞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죠. 목소리도 약할까요, 적을까요? 약해요. 아무리 암을 쓰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기는 마이크를 안 들고 이야기해도 그냥 막 쩌렁쩌렁하고 그냥 마치 싸우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체질이 이런 체질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건 성격이 안 좋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태어난 그런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자, 여기서 보니까 나는 양체질 같다 손 들어봐요.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보면 양체질 같다. 1번 손 들어봐요. 그렇죠? 자, 이 말 들어보니까 나는 음체질 같다. 음체질 같다. 네, 음체질 같다. 자, 어디 손 들어보면 양체질이 많이 손 들까요? 뭐 음체질이 손을 많이 들까요? 음체질이 네? 음체질이 많아. 그렇죠. 양이 많아? 음이 많아. 물이 많을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추운 집 안으로 가면은 양체질이 많을까요? 음체질이 많을까요? 음체질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추운 집 안으로 가면은 1번 양체질이 많다. 1번. 같아. 안에. 무슨 소리야? 음체질이 많다. 2번. 2번. 3번 귀찮다. 왜 물어보냐? 추운 집 안에 갈수록 양체질이 많아요. 자, 남북한이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네. 그네들을 되게 보면 말은 보면 거칠어 안 거칠어요? 서로를 불만을 만들겠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잘 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네들은 서로를 불만을 만들겠다. 미국에 그냥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해보죠. 양체질이 많아서 그래? 음체질이 많아요? 양체질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양체질과 음체질이 왜 그러한가를 그 속성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다시 한번 나는 이 말 들어보면 양체질 같다. 손 들어봐. 양체질 같다. 나는 음체질 같다. 음체질 같아. 3번. 나 이런 말 들으면 죽고 싶다. 네. 음체질이 확실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